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홍콩 시위 송환법 철회로 첫 결실되겠습니다. 네네. 그 석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이어지다가 어제 88일째를 맞았는데 그 홍콩 정부가 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를 공식 발표했고요. 네. 문제가 된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는 시위대의 요구 사항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었고요. 네. 사실상 이번 홍콩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홍콩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걸로 이제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될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래서 이제 절반의 승리, 아직은 어떻게 이번 사태가 흐를지 네. 전개될지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콩 시위대의 요구 조건은 크게 이제 5가지였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이제 이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 4개가 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그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 철회하라는 것, 그리고 체포되는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한데 행정장관 직선제 네. 이런 요구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요구들이 다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또 시위대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죠. 네, 그 이재정 의원의 기레기 발언입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이러니까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 것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아, 예.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그 어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재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찰 출두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네. 네, 브리핑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방송사 기자가 다가가서 이른바 백브리핑을 또 요구를 했고요.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또 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울러서 이제 이 기자가 물어본 질문이 그 며칠 전 있었던 그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기자 간담회 관련 네. 질문이었어요. 네네. 근데 정확히는 국회 회의실 사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이 의원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죽을 올리는 취재를 하냐, 지금이 그럴 때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자리를 네. 뜨려고 했고요. 예. 근데 기자가 계속 따라 붙으면서 질문을 던지니까 근데 문제의 이제 기레기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해당 그 방송사 기자의 취재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언론사 취재가 좀 더 이 취재원의 형편과 이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상을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어제 이재정 의원은 브리핑 이후에 그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고 그런 네. 상황에서 네. 자신의 관심사하고 기자의 질문이 서로 초점이 좀 어긋나니까 좀 말이 좀 곱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자 면전에 대고 기레기 네. 이런 멸칭을 쓰면은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그래서 이제 사과에 대해서 표명을 했는데 또 이재정 의원은 또 이제 페이스북인가 거기 이제 자신의 어떤 또 입장을 밝혀서 또 언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 좀 있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네,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나아질까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혹은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 이런 걸로 대학병원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작 이제 큰 병원을 찾아야 할 중증 환자라든지 또 응급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이런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 핵심 내용은 정부가 대형 병원을 상대로 이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진료하면 불이익을 주고요. 네. 중증 환자를 진료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이른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병원도 양극화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으로는 어떤 환자들이 몰리고 네. 지역 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경영난을 겪는다 이런 얘기 나온 지 좀 꽤 되지 않았나요? 오래됐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오래됐고 특히 네. 이제 대형 병원 가운데서도 빅5라고 하잖아요. 네. 삼성 서울병원, 성모병원, 아산병원 이런 큰 병원으로 점점 환자가 많이 쏠리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상급 종합병원 가기 위해서 네. 대형 그 뭐 삼성병원 같은데 인근에다가 뭐 숙소를 잡아놓고 뭐 일주일씩, 이주일씩 뭐 병원 투어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런 문제가 계속 그 지적이 돼 왔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 시행을 하면서 환자의 이제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좀 더 이제 이 대형 병원을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가 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게 이제 받지 마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대형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좀 그러니까 나누는 그쵸. 이런 것도 좀 이런 조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내용도 좀 일부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지역 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우수 병원 지정해서 뭐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